한화가 또 한 번 리그를 뒤흔들었습니다. KBO 역사상 첫 아시아 쿼터 영입.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 라쿠텐 골든 이글스에서 뛰던 대만 대표팀 좌완 왕앤청. 올해 단 24살, 최고 154km의 빠른 공을 던지는 젊은 좌완 파이어볼러. 올 시즌 일본 이스털리그에서 22경기 10승, 평균 자책점 3.26. 이 숫자만 봐도 평범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가 바로 지난해까지 한화의 에이스 코디 폰세와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라는 사실인데요. 라쿠텐 시절 같은 2군에서 훈련하며 폰세에게 직접 투구 밸런스와 피칭 루틴을 배운 선수. 즉 한화가 이번에 데려온 건 폰세의 제자이자 KBO 적응이 이미 끝난 대만 대표 좌완입니다. 왕앤청은 완성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24세의 나이에 좌완으로 시속 150 이상을 던지고 선발로 100이닝 이상을 꾸준히 소화할 수 있는 직접형 성장 카드죠. 한화는 그 가능성 하나만 보고 KBO 1호 아시아쿼터 계약이라는 모험을 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입이 아닌데요. KBO의 판이 바뀌는 신호탄이자 한화가 또 한 번 가장 먼저 움직였다는 선언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한화가 왜 대만 좌완 왕앤청을 1호로 택했는지, 그리고 왕앤청은 대체 어떤 선수인지 낱낱이 전해드립니다. 2025년 겨울 한화 이글스가 또 한 번 리그의 판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쿼터라는 새로운 제도를 공식적으로 활용한 구단, 바로 한화였죠. 그동안 KBO의 외국인 선수 제도는 3인 체제에서 수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리그 전체가 아시아쿼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구단별로 일본, 대만계 미국 선수 등 새로운 시장을 탐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한화였습니다. 다른 팀들이 여전히 누가 먼저 움직일까를 지켜보던 상황에서 한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NPB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후보군을 추렸는데요. 단순히 외신이나 에이전트 정보가 아니라 직접 스카우트를 파견해 경기 하나하나를 관찰했죠. 그리고 그 결과 일본 라쿠텐 소속의 대만 좌완 투수 왕앤청이 한화의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NPB 이스털리그에서만 22경기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26, 116이닝을 던지며 처음으로 시즌 100이닝을 넘겼고 이스털리그 다승 2위, 평균 자책점 3위에 이름을 올렸죠. 수치만 봐도 직전감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54km에 달하는 빠른 직구, 그리고 공격적인 피칭 스타일까지. 한화는 그를 단순한 외국인 보안 카드가 아니라 KBO 첫 번째 아시아쿼터의 상징으로 낙점했죠.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사실상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대신 성공할 경우 KBO 최초의 아시아쿼터 성공 사례라는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계약은 실험이 아니라 선점에 가까웠죠. 한화는 이번 시즌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하며 구단 전력의 밸런스를 한층 높였고 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새 제도에 발맞춘 과감한 행보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리그가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한화가 이미 첫 번째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영입은 단순한 로스터 보강을 넘어 KBO의 새로운 방향을 선언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왕앤청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데요. 2001년생, 올해로 겨우 24, 대만 국가대표 출신의 좌완 파이어볼러로 최고 시속 154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젊은 재능이죠.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 골든 이글스에서 2019년부터 국제 육성 계약으로 뛴 그는 5년 동안 NPB 이스털리그에서 철저히 선발 투수로 육성돼 왔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드디어 완성형의 윤곽을 보여줬는데요. 22경기 등판, 116이닝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26, 시즌 처음으로 100이닝을 돌파하며 체력과 구위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죠. 간결한 딜리버리에서 나오는 빠른 공, 그리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어 타자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스타일. 특히 빠른 퀵모션과 주자 견제 능력은 이미 일본 현지에서도 완성도 높은 좌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화는 이런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젊은 좌완이니까가 아니라 이미 KBO 스타일에 적응할 수 있는 투수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왕앤청이 과거 코디 폰세와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폰세가 라쿠텐 2군에 있던 지난해 왕앤청은 바로 그 옆 불펜에서 몸을 풀며 같은 루틴으로 훈련했죠. 폰세의 준비 루틴, 타자 상대 접근법, 경기 중
피칭 템포 조절까지 직접 보고 배웠던 후배가 바로 왕앤청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앤청은 선발로도 불펜으로도 즉시 투입이 가능한데요. 어린 나이에도 100이닝을 꾸준히 던졌고 구속 유지력이 뛰어나 후반까지 힘이 떨어지지 않는 유형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선수가 아직 성장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성형은 아니지만 발전 속도가 빠르고 훈련 태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죠. 실제로 2023년 APBC 대회에서 한국전에 선발 등판했을 때 당시 류중일 대표팀 감독도 대만 투수 중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경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빠른 공은 이미 한국 야구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왕앤청은 이제 그 공으로 KBO 타자들을 상대하게 됐죠. 한화가 이번 계약을 단순히 이색적인 영입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인데요. 이건 명백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KBO가 아시아쿼터 제도를 본격 도입하면 일본과 대만, 심지어 대만계 미국 선수들까지도 리그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 한화는 이미 그 시장을 가장 먼저 열었죠. 첫 번째 사례를 만든 구단이라는 상징성은 앞으로 리그 내 모든 구단의 스카우트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큽니다. 한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제 스카우트를 일본 현지에 파견해 라쿠텐과 세이부, 요미우리 2군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아시아권 선수를 직접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체격, 구속, 성장 가능성, 나이, 포지션 등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선수가 왕앤청이었죠. 단 10만 달러라는 금액으로 확보한 24세 좌완 유망주, 그리고 KBO 규정상 외국인 슬롯과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 아시아쿼터라는 제도적 이점까지. 한화는 이번 계약으로 가성비, 전략, 미래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왕앤청을 단순한 실험 카드가 아니라 제4의 외국인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죠. 스태미너가 좋고 긴 이닝을 던질 수 있으며 빠른 공과 슬라이드를 앞세워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낮습니다. 한화는 특히 5선발 구간과 불펜의 왼손 필승조 자리가 늘 고민거리였는데 왕앤청은 이 두 포지션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카드죠. 이제 그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성장할지 지켜보면 됩니다. 분명한 건 한화는 또 한 번 KBO의 방향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번 한화의 아시아쿼터 1호 영입 어떻게 보시나요? 왕앤청이 과연 KBO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